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페라리 프로상계입니다. 브랜드 75년 역사상 4도어의 4인승차 최초로 내놓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한 달 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한국 기자 최초로 프로상계를 먼저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또 플라비오 만조니 이제 디자인 총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었고, 또 프로상계에 대한 또 재미있는 또 소식까지 다 캐치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상계의 앞모습입니다. 최대한 심플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일단은 아주 가로 형태의 얇은 주간주행 등 방향지시 등 역할도 같이 해내고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살짝 상어의 모습도 담고 말이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살짝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좀 높이가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사각 자체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니까 별도의 그릴은 없는 대신 앞범퍼 공기흡입구 디자인을 상당히 큼직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주간주행 등을 중심으로 디귿자 형태의 별도의 에어덕트를 뚫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릴의 역할, 그릴이 없는 대신 그 주변 조금 더 공기 흐름을 그리고 냉각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각각의 모든 방향에서 구멍을 뚫어 놓았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길다란 보닛을 타고 흐르는 공기까지도 위쪽에서 한 번 더 꺾여서 흐르게끔 표현을 해놨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V형 12기통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최대 토크 70kgm/m를 발휘하죠. 훌쩍 뛰어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엔진이 앞에 들어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최대한 냉각에 도움을 주게끔 기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 페라리 프로상계의 전면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페라리 프로상계의 옆모습입니다. 페라리 프로상계 디자인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이 옆모습, 비율을 잡는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SUV다운 특성은 살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 느낌을 내야 한다. 그 부분을 어디서 잡았냐, 대신 뒤 유리창은 최대한 얇고 작게 표현한 대신 벨트 라인과 캐릭터 라인 사이 간극을 최대한 넓혀서 SUV다운 조금 듬직한 맛을 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런 디자인 세심한 포인트 요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세그먼트의 본분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스포츠카의 성격을 잃지 않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팬더 쪽에는 당연히 페라리를 상징하는 배지가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에는 또다시 바람길, 아주 중요하죠. 위쪽에서 흐르는 앞쪽에서 정면을 맞고 때리고 들어오는 바람을 최대한 옆쪽으로 부드럽게 코너를 그리면서 통과시켜주게 만드는 요런 디자인 형태도 상당히 멋있다. 조형미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라리 프로상계의 옆모습의 가장 큰 핵심은 활짝 역방향으로 열리는 뒷좌석 도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어 문을 여는 별도의 손잡이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다. 요 끝단 B필러의 터치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번 터치는 살짝 틸팅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누르면 완전히 다 열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만조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분 어떻게 구상을 했냐. 보통 1열과 2열의 도어 사이에 만약에 손가락이 낄 경우 여러 가지 안전 상황을 고려해서 한 번은 틸팅, 한 번 더 길게 누르면 완전히 열리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이 가운데 보시면 힌지가 상당히 두꺼워요. 예, 힌지가 상당히 두꺼운데 여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코치도어랑은 살짝 방향이 다릅니다. 최대한 열리는 면적이 넓죠. 그래서 탑승자가 타고 내리기에 더 편할 뿐만 아니라 이 빵빵한 팬더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융합이 되어져 있는 게 이 프로상계의 뒷좌석 도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고로 안쪽에서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닫을 수가 있는데 여기 위치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한번 틸팅, 그리고 한 번 더 길게 누르면 열린다는 거. 네, 요거 손가락 끼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눴다는 거. 닫을 때는 또 길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편리하게 닫을 수가 있죠. 옆모습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휠 타이어 조합입니다. 23인치 휠 그리고 고성능 카본 디스크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스펙 이런 거 다 페라리니까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로 요 팬더 쪽에 위치해져 있어요. 특히 이 팬더도 양 끝에 에어
공기흡입구가 뚫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에어브리더라 그래서 앞바퀴 쪽에서만 이런 게 살짝 뚫려져 있는데 프로상계 같은 경우는 뒷바퀴에도 뚫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뚫어놨니?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아주 대답이 신선했습니다. 차고가 높고 그만큼 휠하우스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람이 여러 가지로 꼬여서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바퀴에 역시 최대한 바람길을 온전히 잡아서 뒤로 빼게끔 별도의 에어브리더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프로덕트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기술력이 드러나는 프로상계만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상계 뒤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내려앉은 루프라인이 특징입니다. 뒷 유리창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별도의 스포일러 전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는 따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다운포스를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부분은 바로 이 위쪽에 위치한 스포일러가 차지를 합니다. 가운데 핀이 하나 더 있고요. 안쪽에도 여러 핀으로 나눠져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바람을 아주 올바르게 펴서 뒤쪽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람은 타서 이제 끝단에서 살짝 치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차를 눌러주는 효과를 주게 되죠. 테일램프 볼까요?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내가 볼 때는 약간 296 시리즈의 디자인을 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패밀리 룩을 잘 맞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별도의 에어 덕트도 또 한쪽에 빠져 있다라는 점, 확실히 이 차는 고성능 스포츠카 영역에 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 공기 역학, 바람길을 최대한 잘 펴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우리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페라리 차들에서 봐왔던 것처럼 상당히 익숙한 풀 카본 형식의 여기에 4개의 쿼드 배기구로 되어져 있죠. 날렵한 디퓨저 핀도 깔끔하게 장식을 잡아 놓았네요. 네, 페라리 프로상계 1열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정확히 대칭 형태의 구조 센터페시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동일하게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똑같이 제공한다라는 이 GT카의 기조를 아주 잘 맞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 가운데에는 컨트롤 디스플레이 패널이 원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네요. 몇 가지 버튼들이 깔끔하게 터치 방식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지 않아서 전부 다 까맣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센터 터널 역시 상당히 넓은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옛 헤리티지를 간직하기 위해서 변속 레버를 이렇게 딸깍딸깍 위치해줘 놓았다라는 점. 요 나사 보이세요? 진짜 별거 아닌데 감성 품질 그리고 헤리티지를 높이는 아주 멋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윈도우 창은 요 가운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이렇게 컵홀더와 함께 별도의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이야 진짜 페라리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편의 품목 정말 다 갖추고 있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을 향해져 있는 이 와이드 형태의 터치 패널 상당히 더 입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 가운데에 없죠. 조수석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다 각각의 즐거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한 페라리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런 버튼의 느낌이나 형상 요즘 페라리 차들이 많이 하고 있죠. 터치 형식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이제 와이퍼라든지 그다음에 마네킹이라고 하죠. 주행 모드 버튼 다 시동 버튼이 정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누가 봐도 이 차는 페라리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디지털 요소를 추가해서 조금만 작동 방법이 다를 뿐 기본적인 골조는 단연 페라리다라고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인디게이터. 요거 RPM 인디게이터거든요. 네, 요런 것까지 그리고 주변은 전부 다 고급스러운 가죽과 타공 그다음에 카본이라든지 스티치로 다 깔끔하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고급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핸들만 뚝 떼어 가고 싶어요. 네. 다음에 패들 시프트도 상당히 큼직하게 그리고 길게 풀 카본으로 위치해져 있고 계기판 주변부도 마찬가지예요. 계기판도 완전히 상당히 커다란 풀 디지털 스크린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자, 프로상계 2열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툼한 B필러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앉았을 때 당연히 버튼 하나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문을 닫아보도록 하죠. 분리 버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예뻐요. 상당히 아늑한 부분을 잘 보여주네요. 먼저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낮고요. 뿐만 아니라 착자감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완벽하게 몸을 지지해 줍니다. 2열이라고 해서 어딘가 부족하거나 뭐 답답한 구석도 솔직히 잘 느낄 수 없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차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뭐 대형 패밀리 SUV 이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무릎 공간이나 머리 윗 공간이 엄청 광활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잘 해낸다. 심지어 위쪽에도 거대한 파노라마 루프가 달려져 있어서 개방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컨트롤 장치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송풍구까지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 상계 트렁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스포츠카 영역에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엄청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봤던 페라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넓긴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트를 접고 올릴 수 있는 버튼들도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옵션표 항상 페라리는 뒤쪽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 차 역시 잘 가지런히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별도의 공간 생각보다 꽤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기내용 캐리어 한 4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모로 내가 지금 페라리를 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겠죠. 자, 오늘은 페라리 프로 상계를 만나봤는데요. 브랜드가 75년 동안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새로운 세그먼트의 차입니다. 그만큼 기대와 가치도 한층 더 높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솔직히 지금 뭐 디자인 정도로만 설명을 했지만 이 차 성능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V형 12기통 엔진이 다시 돌아왔고요.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서스펜션 시스템이 각각의 바퀴에서 최적의 롤과 피칭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 차는 그냥 스포츠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라리 스포츠카 맞습니다. 디자인만 그리고 4명이서 조금 더 즐겁게 탈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다 갖췄어. 그리고 전시장 가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 전체 페라리 물량의 20%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멋진 차 정말 아른거려서 어떻게 뭐 잠이나 잘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네, 아무튼 페라리 프로 산 게 너무나도 멋있게 그리고 페라리가 다시 한번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도약을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처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기였습니다.